뒤 그 자리에서 성추행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서 35년 동안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하철은 매일 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서울 지하철에서만 한 달 평균 1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최근 3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수준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경찰청과 서울 지하철은 최근 지하철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더 높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활한 성추행범들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대중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빨리 그 자리를 피하면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죄자다 보니까 맞대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신고를 바로는 못할 것 같아요. 성추행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을 검거해도 피해 여성들의 회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선의 방법은 바로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각 지하철마다 지하철 범죄 수사대가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만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성추행범을 검거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수사대.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을 당했거나 목격을 했다면 그 즉시 112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문자를 보낼 때는 먼저 지하철 호수, 그리고 어느 역에서 출발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현재 통과 중인 역이나 통과한 역 이름을 씁니다. 또 지하철의 출입구에 기록된 열차칸 번호 4자리와 성추행범의 간단한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하철 내 성추행 피해를 문자 메시지로 신고할 경우 성추행범을 어떻게 검거하는지 서울 지하철과 지하철 수사대의 협조를 받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피해자와 성추행범을 가장해 여성 실험 참가자와 남성 참가자가 임의로 정한 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출발 직후 여성 참가자가 지하철 호선과 이동 방향, 지하철 차량 번호를 써서 112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112로 보내진 문자 메시지는 곧바로 경찰청 본부 신고 접수센터로 전송되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역을 담당하는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과 지하철 내 관리 사무실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냅니다. 그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에 있는 담당자는 보통 역과 역 사이의 이동 시간이 2분에서 3분인 것을 감안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역 내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와 지하철 보안 요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피해 여성이 보낸 지하철 칸 번호를 확인해 정확한 위치의 승강장에서 미리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출동한 형사는 지하철이 도착할 때쯤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시킨 뒤 조용히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본인 맞으신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고개 좀 끄덕여 주시겠어요? 아, 저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위치가 확인되는 즉시 성추행범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하철 범죄를 수사해온 수사대원들은 성추행범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등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성추행범들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대중들 속에 숨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하철 성추행을 수사하고 관찰한 결과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미행에 검거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수사대가 말하는 성추행범들의 공통적인 행동 특성은 무엇일까요?
번째, 승강장 이곳저곳을 배회합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은 범행 대상을 지하철 안이 아니라 승강장에서부터 정하기 때문에 한 곳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승강장 안을 돌아다닙니다. 둘째, 열차가 왔는데도 타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은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되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망을 갈 때는 자유로울 정도로 인원이 적당한 지하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동차, 객차 10칸 중 지하철 성추행범은 유독 3번째, 4번째와 7번째, 8번째 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출구 계단 바로 앞에 멈춰서는 칸으로 범행 후에도 빠르게 도망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강장에서부터 범행 대상을 정한 성추행범은 지하철에 타자마자 그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른 곳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옷이나 가방으로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적 특성 이외에 지하철 성추행범은 일반 회사원, 공무원, 학생 등 대다수가 겉모습만 봐서는 범죄자인지 구별을 하기 힘든 선량한 시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성추행범들은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범죄자와는 달리 대중 앞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실제로 성추행범이 상습범으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제일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성추행범들은 범인이 탈로 났을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이동로가 하나뿐인 앞칸과 뒷칸은 피하려고 하기 때문.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 잘 보고 기억해 두십시오. 뭘까요? 다른 남성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한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여성들이 많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람이 많아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남자가 다가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든다면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예를 들면 아저씨 자꾸 미시면 어떡해요. 자리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렇듯 성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접근을 시도해 성추행이 의심된다면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확실히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이 정도의 반응만으로도 대부분의 성추행범들은 포기하고 자리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추행이 계속된다면 발을 세게 밟아버리거나 어딜 만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 성추행범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다음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좀 전에 말을 했을 때 관심을 계속 보였던 사람이나 젊고 건장한 청년 등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기 정장입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면 지목된 사람도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성추행범 또한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정장입은 아저씨. 때로는 성추행범이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옷이나 가방 등을 살짝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성추행범을